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시 리뷰 2탄 최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여러분들 최저 등급하고 관련해서는 쌤이 원래 이제 누차, 메가캐스트나 알짜 정보에서 계속 여러분들 언급을 했었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토탈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능 최저와 우선 선발 요걸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특히 논술을 보는 대학 또는 구술을 보는 대학을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요. 보통 세 개의 대학군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우선 선발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들이 이렇지, 그치? 그 다음에 수능 최저만 있는 대학이 있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돼.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하고 우선 선발이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왜냐면 수능 최저만 적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반 선발이라고 불러.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그냥 요 용어를 그대로 쓸게. 자, 그래서 수능 최저만 있는 대학은 우선 선발이 따로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 선발만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대학이지. 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많은 대학이요. 자, 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위권 대라고 하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고 우선 선발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들.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낮은 학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치? 보통 우리가 그냥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말을 하는 대학이지. 자, 물론 이제 면접 또는 구술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쌤이 여러분들 가장 학생 선발이 많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술을 보는 학교는 그만큼 우리 학교는 논술이라는 부담되는 시험을 보더라도 학생이 올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대학이야. 다 높은 대학, 다 상위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리고 학교마다 여러분들 우선 선발의 기준도 좀씩 다르고요. 수능 최저도 다 다릅니다. 쌤이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정리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을 참고하면 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학교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 일부 있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나눠지는 건 뭐냐면, 자, 요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는 대학은 자기가 우선 선발을 지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수시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논술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럼 학교에는 벌써 점수가 쫙 리스트가 나와 있다고. 그럼 이제 수능 여러분들이 최저나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한 거 가지고 학생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발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외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그치 수능이 고려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수능이 그치 어쨌든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능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정말 논술 실력은 좋은데 수능이 정말 안 나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기준이지.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논술을 보면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서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대학을 쓰는 게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수능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봐. 여기보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좀 더 높은 대학이라고. 그러면 더구나 논술 실력이 된다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그리고 논술 공부를 해봤더니 나 논술이 적성에 맞아서 잘 돼.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선생님이 또 잘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봐봐. 아쉽지. 수능이 안 돼서 여기를 갈 수도 있는데 논술만 놓고 본다면. 그치? 근데 수능이 안 돼서 여기로 만족해야 된다면. 왜? 사람의 욕심이란 게 원래 끝이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욕심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내도 되는 욕심이거든. 그렇다면 그치 여기만 바라보기에는 조금 아쉬워. 무슨 말인지 가지? 여기만 쓰는 친구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치 기왕이면 수능이 됐든 논술이 됐든 간에 실력을 계속 키워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가시권 안에 요 대학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치 여기에 대한 여지를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여지, 이 여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 결국은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라는 거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쌤이 이따 전략 파트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시 전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기왕이면 뭐야? 그치 물론 잘 안 될 때도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계속 실력이 상승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동영상을 듣고 있다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잡히진 않았어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치 실력이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여기에 대한 여지를 버리는 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까지도 사실은 뭐야? 수능을 신경 안 쓰긴 좀 그래. 원서는 여러분들 보통 미리 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회 제한이 있으니까 한 3-4대학 쓴다면 여기도 2-3대학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수능 잘 봤다면 안 보러 가는 거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와 우선 선발 각 대학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이 쌤이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특히 6월 평가 시험 봤으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그 가능권의 범위를 따져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좀 잘 봐달라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수능 최저와 우선 선발은 학교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입시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사실 쌤이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두 번째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수능 최저가 어떤 변화, 왜? 요새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걔가 갖는 의미가 뭐냐야.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이렇게 변하고 있대. 그렇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알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치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선생님이 첨부된 자료에 자 새 학교 고려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을 거야. 자 요 새 학교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서 요 새 학교는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의 수,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을 만족한 학생의 수, 실제 지원자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선발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보통 우선 선발은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년에 그 경쟁률 보면 보통 30대 1에서 거의 60대 1 사이가 나오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경쟁률이 막 100대 1까지 갔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 딱 보면 특히 정시하고 비교가 되잖아. 이 경쟁률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가 죽는다고. 근데 이 경쟁률이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경쟁률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뽑아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선 선발 조건을 보통 만족하면 우선 선발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경쟁률이 2대 1에서 6대 1. 물론 이제 이건 선생님들마다 자료 분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 수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미달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달가는 우리가 보통 아주 인기 있는 과는 아니고 그치 보통 그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과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과지 그치. 자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매년 좀씩 변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미달된다 뭐 그거 알 수 없어. 무슨 말인지 가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더구나 여러분들 그 학생들 경쟁률은 발표하지만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야지. 그 다음에 원서를 쓴 친구들 중에서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는 것 자체 그건 불가능해. 그렇지, 불가능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대1부터 6대1이다. 그럼 어때? 물론 이제 2대1과 6대1도 여러분들 경쟁률이 낮은 경쟁률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지, 여러분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경쟁률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일단은 경쟁률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선발도 마찬가지야. 즉 수능 최저. 자, 여러분들이 수능 어쨌든 간에 이런 대학들의 원서를 쓴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 그 수능 최저를 만족해서 통과한 사람이요. 대략 30%에서 많아도 보통 50%를 넘기는 힘들어.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경쟁률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야. 물론 그래도 경쟁률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쟁률은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그 외형만 놓고 본다면 그치, 큰 의미가 있는 경쟁률은 아니란 얘기야. 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논술 준비 없이 시험을 많이 보러 갑니다. 또는 원서 써놓고 뭐 시험 보러 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있는 경쟁률, 물론 경쟁률이 낮지는 않겠지만 써있는 경쟁률이 그대로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경쟁률은 아니란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선 선발은 그렇다 치자. 왜? 어쨌든 간에 실제로 수능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평소에 못했다 하더라도 뭐 만족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평소에는 만족했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가서 좀 떨거나 이래가지고 또는 실수해서 만족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 선발은 실제로 시험 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만 놓고 보자는 얘기야. 최저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봐봐.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해서 그냥 소위 그냥 날아가는 거야. 즉 기회조차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이 안에 이렇게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 안에 논술 수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우선 선발을요 수능으로 하지 않고 논술로 하는 학교도 있긴 해. 근데 굉장히 드물어. 그리고 뭐 매년 바뀌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능 2주의 우선 선발의 경우 또는 최저 학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날아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본인이 여러분들 원서를 썼어. 그래서 저 경쟁률을 만드는 하나의 사람이 됐다. 수험생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원래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본인이 이 통과 못하는 대다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예외고.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와 또 관련된 잘못된 소문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좀 정리하고 가자. 몇 가지만 정리할게. 자, 첫째가 뭐냐면 그 수능이 그냥 통과하느냐, 최저 등급이 통과하느냐, 통과 못하느냐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수능의 점수 내지는 여기서 점수는 여러분들 뭐 등급하고 또는 백분이라든지 또는 표준 점수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올 만점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영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지? 뭐 일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뭐 그 문제가 됐었어. 뭐 고교에 대한 어떤 등급제라든지 물론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문제는 있긴 있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료가 남아. 자료가 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의 점수, 즉 그게 뭐 등급이 됐든 100분율이 됐든 표준점수가 됐든 간에 그거는 반영 안 해. 그냥 통과했느냐 못했느냐야. 결국은 이게 대학의 진심하고 관련되는 건데 대학은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야. 수능은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대신 요걸 통과한다면, 물론 우선 선발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 되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걸 통과한다면 뭐야? 디테일한 이제 실력은 논술로서 따지겠습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렇게 못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우선 선발 조건만 되면 통과한다. 선발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논술을 못해도 합격이다. 자,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야. 조심해야 돼. 대신 이건 있어. 뭐냐면 우선 선발 그 커트라인하고 일반 선발 커트라인하고 점수가 틀려. 예를 들게. 물론 이제 모든 학교의 예를 다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걸 발표하는 학교가 있고 발표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발표를 안 해. 왜? 발표하기도 힘들어. 왜? 실제로 여러분들 과마다 다 틀리거든, 커트라인이. 과나 학부마다 뽑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부 학교가 발표를 했던 거를 근거로 얘기해보면, 예를 드는 거야. 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한 75점 정도 됐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즉, 뭐 한 예를 들어서야 65점 안팎이 뭐 대략적인 커트라인이더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좀 더 낮은 성적인데 붙을 가능성은 있어. 우선 선발이. 그럼 우선 선발하는 애들이 논술을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이걸 만든 건 경쟁률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우선 선발은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봤을 때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많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그 비율, 그 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르겠지. 잘랐을 때 그 대략적인 커트라인하고, 자, 일반 선발은 여러분들 사실 우선 선발 뽑고 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정원에 해당되는 학생을 딱 자르고 나니까 점수가 더 높아진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경쟁률을 봐서도 알겠지만 우선 선발 조건만 만족한다고 해서 논술을 못해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대신 거꾸로 생각해야지. 우선 선발 조건이 되면 뭐야? 상대적으로 논술, 일반 선발로 붙지 못할 수 있는 학생들도 붙을 여지는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한번 얘기해볼까? 만약에 자기가 우선 선발만 믿고 공부하다가 논술을 소홀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야 70점이 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실제 시험 보러 가서야 우선 선발 조건이 됐네.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한 문제를 더 실수하는 바람에 우선 선발 조건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가지. 수능 한 문제 가지고 수시에서 그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 자, 자기가 만약에 우선 선발 조건이 됐어. 근데 논술을 좀 못 봐서 64점을 맞았네. 물론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단순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친구는 일단 아깝게 우선 선발 떨어졌지.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만족했으니까, 우선 선발 떨어졌지만 수능 최저를 만족했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일반 선발을 뽑는 거니까. 근데 그 두 번째 기회가, 자 보자, 의미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지.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떨어집니다. 물론 일부 과에서는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생길 수 없나요? 확률적으로 없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왜? 실제로 자기가 우선 선발을 만족할지 못할지는 평소에 실력 가지고도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률적인 예상만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시험 보러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선 선발을 노리기 때문에 논술 공부 안 합니다.
차라리 정시를 노리세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안 할 거면 정시를 노려야 돼. 그래서 우선 선발이 됐든 일반 선발이 됐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논술 관련된 전형을 노린다면 그치 논술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자 요런 그 수능 최저와 관련된 최저 등급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어. 자 요게 여러분들 이제 메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해. 근데 선생님도 설명은 할 거야. 설명은 할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재수생, N수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야? 그치 올해 수능을 볼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6월 모평을 봤기 때문에 어때? 대략적인 자기 등급. 물론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9월에도 변화가 있고 실제 수능 보러 가서도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점수를 알고 있단 말이야. 통계는 통계일 뿐이야. 그래서 의미는 얘기하겠지만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길 바래. 오히려 자기 지금 성적을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일단 얘기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최저 등급의 변화는 원래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변화가 있어 왔던 거야.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냐면 최초에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이 등급이었습니다. 등급이었고 최저 기준 위주로 얘기할게. 수능 최저 기준 위주로 얘기할게. 우선 선발은 또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뭐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2등급 2개가 제일 많았다고. 2개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신 그 2개 중에는 수능이나 수학이나 가탐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런데 요거를 학교에서 이제 원래 다변화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 어떻게 다변화를 하고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 2등급 2개. 예를 들어서 등급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합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등급 합이 예를 들어서 4.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원대학 자료 보고 참고를 해야 돼. 첨부 자료 보고. 자, 등급 합이 4.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요. 그 백분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과목 예를 들어서야 두 과목 백분율이 예를 들어서 뭐 180, 뭐 9 또는 뭐 190 뭐 다 좋습니다. 뭐 아니지 180 정도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변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자 올해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있지, 그치?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의미는 없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일단 과탐이 2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또는 뭐 재작년까지 포함한다면 4과목이었다가 3과목이었다가 이렇게 2과목까지 줄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전에도 과탐은 보통 상위 2개 가지고 평균 내든지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작년하고만 비교한다면 3과목 중에 과탐 평균 2가 되기 위해서 뭐 3개 중에 잘한 거 2개를 골라내는 거와 자기가 2개 시험을 봐서 2개 다 잘 보는 거는 분명히 확률적으로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과탐이 2과목으로 축소된 거. 그치? 요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급 맞기가 어려워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을 본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등급 맞기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그게 비교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그치? 작년에 시험 봤다면 약간 예외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능이 어쨌든 과목별로 A, B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뭐 수학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물론 이제 학교마다 그 A와 B 허용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해.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 A를 허용하는 대학교가 좀 늘었다고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문제가 뭐가 또 됐냐면은 그 교대에서 A를 허용하는 대학교가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뭐 는다 준다 뭐 말이 많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늘거나 줄지는 않을 거야.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국어랑 영어인데,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를 A를 본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교가. 그치? 자연계는. 여러분들이 뭐 B를 선택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국어 A는 분명히 B를 안 보는 친구들, A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그게 작년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는 좀 애매해. 왜냐면 분명히 그 안에는 유리한 친구도 있고 불리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국어 경쟁을 했을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처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치? 이렇게 자연계만 뽑아내서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인문계, 자연계 통합해도 국어를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거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자연계 과목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자연계 과목에서 가장 수능에서 덜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국어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다면 국어는 우리가 뒤로 미루고요. 뒤로 미루고 영어가 문제야. 영어는 B입니다. 영어는 지금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문계든 자연계든 조금 높은 학교는 다 B를 지정하고 있다고 봐야 돼. 자, 근데 그래서 국어하고는 여러분들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국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영어 B가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영어 A를 본 사람의 비율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17%였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 수능에서 A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0에서 심하면 40%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일부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늘 거란 얘기야. 물론 이 예측의 근거는요. 이전까지는 A, B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 수학이 그 예측의 근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수능 수학도요. 가만히 놔두면. 왜냐면 옛날에는 뭐 수리 가, 수리 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리 수학 B를 준비하다가 자꾸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일부 이제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허용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에 수학 A로 옮겨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야. A를 하다가 B로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 근데 계속 누수가 생긴다고. 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이번에 17%가 나왔지만 30에서 40%까지도 늘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어차피 여러분들 그 논술을 준비할 정도의 친구들이면 영어 B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2등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0분율로는 상이야. 상이 한 10%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2등급을 맞은 거야. 1등급, 2등급. 그런데 나는 퍼센트 등수는 유지를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 내지는 중간중간에 있는 일부의 친구들이 자 A로 빠져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치? 전체 정원이 줄어든단 말이야. B를 보는 전체 정원이 줄어들어. 어차피 우리의 100분율은 등수가 아니라 뭐야? 전체에 대한 상위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앉아서 뭐 12에서 15%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3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뭐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경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등수를 유지해도 내 등급 100분율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도 위험하긴 하지만 요 영어가 굉장히 돌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개 때문에 원래부터 선생님이 초반에 강조했었지. 올해 초에도. 올해 입시에서 등급이라든지 100분율은 카오스다. 카오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심하게 얘기한 거지만 카오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어떻게 했어? 그치? 최저 등급을 낮췄습니다. 우선 선발도 포함해서. 그래서 최저 등급 낮추는 게, 자, 일단 뭐 이렇게 뭐 낮추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
그리고 기존의 변화와 이게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변화가 뭐냐면 일단 이 숫자들을 낮추는 거지. 그치? 실제로 낮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낮추는 게 과탐입니다. 과탐이 예를 들어서 뭐 등급 합이,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등급 합이 2였다. 이거를 뭐 등급 합을 3으로 낮춘다든지 우선 선발. 최저학력 같은 경우에는 등급 2등급 2개였다. 과탐이. 그거를 뭐 등급 합이 5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등급 자체를 낮추는 게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시도 안 했던 대학들도 등급 합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합으로 바꾸면서 일부 대학은요, 낮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분율 합 같은 걸 적용 안 했던 대학들도 백분율 합 같은 것도 도입하면서 일부 대학은 이미 벌써 적용이 되고 있었던 학교도 있었어. 백분율 합으로 따지는 걸로. 그러면서도 이 백분율 합을 예를 들어서 뭐 180인데 예를 들어서야 180인데 이거를 대신 등급하고 여러분들 백분율이 좀 달라. 왜 그러냐면 등급은 우리가 2나 3으로 팍팍 낮출 수밖에 없어. 왜? 등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백분율은 어때 얘들아? 숫자는 조종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낮췄어. 뭐 예를 들어서 180이었다면 뭐 178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학교도 등급 자체는 좀 많이 낮출 수밖에 없지만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명히 수능 최저 등급은 뭔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 근데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유리한 건 아니지. 왜? 자기 성적이 지금 있는데. 대신 이런 의미는 있어. 요게 결과적으로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야. 근데 쌤은 대동소이하다고 봐. 자,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낮춘 것 때문에 가능권, 즉 요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졌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하지만 과탐과 이 영어 때문에, 과탐과 영어 때문에, 그치? 또 다시 줄어들어. 어느 게 더 크냐? 아, 물론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는 있어. 근데 쌤은 계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 여러분들 전략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어. 왜? 경쟁률이 여러분들 이거 통과한 친구들의 비율이 30%더라, 32%더라, 35%더라. 큰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통과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 경쟁률이 뭐 10대 1에서 11대 1 된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아, 물론 낮는 게 좋겠지. 근데 낮은 게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경쟁률이 숫자가 커지더라도 의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대비를 안 했다면 경쟁률이 1.1대 1이어도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의미가 뭔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거다. 하지만 100% 쌤도 자신은 못해. 왜? 실제 수능 때 요 변화를 알 수 없는 한은, 그치? 알 수 없는 한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지금 넉넉하게 이렇게 사실은 조금 낮춘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최저 등급 낮추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2개밖에 안 했던 학교도 뭐 3개로 늘린다든지 또는 거꾸로 돌아가는 학교도 있어.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야. 자, 이게 여러분들, 그치? 혹시 수능 최저 내지는 우선 선발 조건에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 몇 개를 짜. 보통 수시는요, 정시에 갈 수 있는,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상위권을 노려야 돼. 그건 맞는 거야. 뭐 무조건 굉장히 높은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시보다는 높은 데를 노리는 게 수시의 원칙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시에 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개 대학을 고르십시오. 골라서 일단은 6월 모평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명히 경향이 있을 거야. 적체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가장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6월 모평도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변하고 있는 변화 추이 이것까지도 고려를 하십시오. 고려했을 때 그치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만족하고 있다 또는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어떤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지를 봐야 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해지면은 뭐가 생기냐면 소위 틈새라는 게 생기게 돼. 간단할 때 생기지 않았던 즉 입시 체계가 간단했을 때 생기지 않았던 틈새 뭐 시장이라고 하긴 뭐하고 틈새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2등급 2개였으면 어때? 2를 맞아야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근데 등급합이 4가 됐어. 그럼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가 1, 3도 되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2, 2도 되는 거지만 1, 3도 되는 거야. 1 맞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1, 3이면 예전에 안 됐던 친구들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거 분석할 때는요. 그냥 등급만 보면 안 돼. 똑같은 1등급이라도 또는 똑같은 2등급이라도 위에서부터 누적이야. 위에서부터 누적 따졌을 때 내가 한 6% 정도의 2등급인지 10% 근처의 2등급인지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왜? 점수라는 게 늘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 폭이 있잖아.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떤 공부에 더 주력해야 되는지를 효율성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은 3, 3이 2개가 나왔어. 근데 위로부터 따져보니까 12%, 12%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다면 그 친구는 3이긴 하지만 이 2과목을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다면 2등급 2개를 만족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좀 언저리에 있는 3등급, 좀만 더하면 2등급이지만 하나는 굉장히 낮은 거일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등급합이 유리한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한지를 한번 잘 따져보라고. 그건 알아서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변화 추이에서 자기 점수가 올라간다는 전제를 했을 때 뭘 올려야 되는지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뭘 올려야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1등급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3등급이야. 3, 4등급이 나와. 두 번째 과목이. 그럼 3, 4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 1등급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실하게 3등급 맞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는 백분율을 보니까 나 1등급짜리는 백분율이 굉장히 높아. 그렇다면 얘는 백분율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틈새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왜냐면 모든 걸 다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모든 걸 그냥 다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뭐에 더 주력해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치 다양한 기회가 틈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수시긴 하지만 이 수시의 최저 등급이라든지 우선 선발 조건의 변화가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어디에 더 주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변화는 물론 여러분들 경쟁률이라든지 이것도 관심이 많긴 하겠지만 요것보다 이건 왜?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는 없거든. 대신 아주 왜냐하면 플러스가 분명히 경쟁률을 올리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경쟁률을 낮추는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오히려 현재 자기의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방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 특히 영어 같은 경우 같으면 내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같으면 물론 이제 일부 과목을 바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애초에 2과목만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갈아타기가 너무 위험하지. 그치? 갈아타기 되게 위험해 얘들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 원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구과학 원으로 바꿀래요. 갈아타기 힘듭니다. 있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근데 갈아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거지. 이거 봤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야
영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10% 나왔다. 그런 친구들이 영어 올려야 되는 거야.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영어가 10%면 좀 위험해. 한 문제 더 실수하면 3등급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자기는 실력이 조금 올랐지만 등급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쪽이 길어지긴 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야? 결론은.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됐든 우선 선발 조건 포함해서입니다. 선발 조건까지도 만족하든 어쨌든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야. 대신 정시에서 중요한 건 분명히 달라. 정시에서는 물론 이제 그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가탐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시에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다 잘 보는 거 이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수시에서는 전략 과목 보통 2개 내지는 많아야 3개야. 그 전략 과목에 대한 뭐 등급이 됐든 등급 합이 됐든 백분율이 됐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도 수능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의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치 이 사항에 맞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입시 전략이라는 건 원래가 기왕이면 수시에 붙으면 좋겠지만 원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시까지도 원래 보는 게 맞는 거야. 물론 수시 학교 가면 땡큐고. 물론 여러분들 수시 준비하라고 하면서 정시까지 보는 건 물론 이제 그러고 싶진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혹시라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그 혹시라는 마음이 사실은 옳은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그치 혹 수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내더라도 그치 정시를 대망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야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물론 수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치 그 다음에 특히 우선 선발 같은 거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도 여전히 당연히 논술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입시가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졌느냐? 결국 딴 거 없어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의 의지야. 대학의 의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논술을 잘해도 수능의 어떤 최저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없다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잊지 마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 논술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시인데.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야. 왜? 우리의 희망은 희망이고 학교의 의지는 의지인데 여기서 결국 입시안을 결정하는 건 학교란 말이야. 그럼 학교의 의지가 결국 뭐냐면 그치 수능의 최저 수준은 만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논술로 자율 경쟁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능의 최저 수준을 많이 만족하는 우선 선발이지 그런 친구들은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시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논술 올인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자기가 수능까지 조금만 더 챙길 수 있다면 더 위의 대학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걸로 만족하기엔 아깝단 얘기지. 물론 자기는 정시 기준으로 이 수능 성적 또는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못 가요. 라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정도에 만족해도 좋아. 왜?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수능의 어떤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저 대학들도 그 위에 있는 대학들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뭐야? 그렇지.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얘기지.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쌤의 이 요구가 결국 수능도 챙기고 논술도 챙기라는 얘기인데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뭐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틈새를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틈새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거든. 분명히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 그거 자기가 좀 더 맞추기 쉬운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야. 잘 보십시오. 여러 대학들 여러분들 조건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준의 논술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가 더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혹시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수시에서도 수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시까지 고려한 전체 입시를 본다면, 그치? 수능은 당연히 더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논술을 위주로 가르치지만 수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 최저 등급의 변화, 물론 변화도 의미가 있어. 근데 그 변화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정리하자. 어떤 의미가 있어? 그치? 자기가 분명히 다른 그 기준만 있다면 맞출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런 기준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수능 최저가 왜 존재하느냐? 그치? 대학은 아무리 논술을 잘해도,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의 기본적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뽑지를 않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의 의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 또는 우선 선발이 갖는 의미 잘 정리해서 자기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